자, 들어가겠습니다. 관리 파트인데요. 자, 관리 파트도 이제 그 중요 파트만 이제 가게 되면은 일단 프린트를 옆에다 껴시고 423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에 부동산 관리의 내용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래서 따라서 법경기, 기술, 경제, 그 다음 넘겨보세요. 또 뭐가 있죠? 법률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3, 4월 달에는 딱 묶어드려요. 어디가 딱 나옵니다라는 걸 묶어드리는데, 자, 부동산 관리의 분류입니다. 관리의 분류로 가면, 자, 이제 복합 개념이라는 개념이에요. 복합 개념. 복합 개념에 관한 분류입니다. 자, 따라서 법경기, 법률, 경제, 기술을 들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만 가는데, 법률 쪽은 우리가 민법 시간에 보존 등기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오시죠. 보존 관리를 얘기하고요. 그럼 교수님, 얘는 뭐가 나올까요? 그럼 찍어드린다면, 계약이라는 게 나오면 법률 쪽이에요. 그럼 계약을 하려면 그냥 해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럼 이따가 계약 관리를 했다? 이건 경제적입니까? 이건 법률 쪽입니까? 법률 쪽을 찍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은 어느 게 중요하냐면, 경영관리라고도 하고요. 자, 돈을 안 벌어야 돼요? 벌어야 돼요. 그럼 순수익을 높게 나타내야 되죠? 순수익이 극대화된다. 이런 게 나오면 경제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문제를 냈는데, 경제적과 기술적을 바꿔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424페이지에 박스를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 기술, 경제, 법률 쪽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그 법률 쪽에 내용의 계약 관리라는 게 나와 있죠. 딱 찍어드려. 이제 현관 배치래. 그럼 이따가 시험 문제 계약 관리가 나오면 경제적이야, 법률 쪽이야. 법률 쪽이고, 경제적에 인력 관리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인력 관리는 경제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그 박찬호 선수나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는 그냥요, 연봉이 높아요. 높은 이유는 걔네들이 매출액을 많이 올려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뽑는 게 경제적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따가 잘해. 계약 나오면 못 찍어? 인력 나오면 탁탁 찍으셔야 돼. 찍어드리고. 그다음에 기술 쪽은 뭐가 나오냐면, 기출문제. 기술 쪽은 유지관리인데요. 자, 이제 복합개념을 이제 광이라 그래요. 넓게 보는 광의에 대한 관리다. 그럼 얘는 좁게 보는 협의의 관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이따가 제가 문제를 풀라고 나올 때 지시할 텐데, 건물이 금이 갈 수도 있죠. 그러면 따라서 물리적 하자. 금이 가는 게 물리적 하자예요. 물리적인 하자. 물리적인 하자가 발생할 수 있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는 따라서 기능적. 그럼 물리적이나 기능적인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유무라는 것은, 이건 경제적이겠어요? 이건 기술적이겠어요? 기술적 찍으셔야 돼요. 경제적 찍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이제 이 기술 쪽은 토지하고 건물이 갈려요. 그럼 토지는 뭐가 잘 나오냐? 자, 인접성에 의해서 29번지 아파트가 있는데 30번지에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갑돌이 땅이라면 을돌이 땅이 얘도 모르는 사이에 경계를 침범할 수도 있죠. 그럼 경계를 측량 안 해야 돼요? 측량을 해야 돼요. 그럼 경계 측량이라는 것은 변호사가 해요? 측량사가 해요? 그러면 토지 경계 측량은 무슨 쪽 관리다? 기술적 관리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기술적 관리의 건물에다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건물에 보시면은, 따르세요. 위생, 설비, 보안, 보존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요 네 가지가 나오면 다 기술적 관리 들어가요. 건물에. 그럼 우리가 천천히 가볼게요. 건물에 보시면 위생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청소관리라는 게 나와 있나? 그럼 청소관리가 나오면 무슨 관리를 하는 거야? 위생. 설비라는 게 있죠. 설비. 자,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그냥 해야 돼? 고쳐야 돼. 기구 운전보수 같은 정비, 수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설비고요. 그 다음에 보안이라는 거는 요 안자에다가 안전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안전.
자, 따라서 보안, 안전. 자, 여러분들, 우리가 건물에 불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냥요, 안전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 보안은 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거 아니 뭐라고요? 안전. 그죠? 그러면 화재보험을 들거나 재해보험에 가입해야겠죠. 그래서 이따가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기술적 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보안관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보전이라는 단어가 있나? 보전은 주의 있게 봐봐. 여기는 보전이야, 보존이야. 여기는 보전이죠. 현상주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보존은. 그래서 그냥 건물의 현상 유지하는 건 보존 관리가 된단 말이야. 이해 가셨지?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요거 앞에 동그라미 쳐봐요. 위설, 안전. 우리 안에 있는 위와 혓바닥설은 안전해야 오래 먹고 살지. 그래서 위설, 안전. 자, 이거는 법률적이야, 경제적이야, 기술적이야. 기술적 관리가 된다는 거죠.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조금 제가 보완을 좀 할게요. 보완을 해서 넘기시면은 앞에 423페이지로 가시면은 부동산 관리의 영역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따라서 영역은 어디까지만 관리하냐에 따른 범위를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 지금 부동산의 소유자가 있어요. 굉장히 부를 많이 축적했어요. 건물도 굉장히 많고요. 우리 왜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얘는 그냥 놀아요, 집에서. 근데 제가 만약에 이제 이렇게 많다, 부동산이 많아요, 이렇게 많아요. 부럽죠? 이 사람 이름이 송우석이에요. 송우석이 누군지도 몰라요? 저예요, 그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많으면 관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 365일 강의를 하거든요. 그럼 그냥입니까? 관리자를 둡니까? 두죠. 얘기해봐요. 따라서 영역, 범위, 그러니까 어디까지 관리를 하는지 맡기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전체를 맡기게 되면은 그냥요, 이거는 좀 똑똑한 사람한테 맡겨야겠죠? 따라서 자산관리. 자산관리 찾으셨어? 자산관리는 자, 여기에 시옷 들어가요, 지읒 들어가요. 따라서 적극적. 그럼 소극적이 나와야 돼, 적극적이 나와야 돼. 어떻게 하셨어? 감사합니다. 적극적이에요. 그러면 내 부동산을 그냥이야 가격을 올려줘야 돼. 올려줘야 되죠. 그럼 내가 기업이라면 기업의 부를 높여주거나 아니면은 가치를 증진시킨다. 이런 게 나오면 그냥이야 이거 자산이야. 자산이에요. AM이거든요. 이해 가셨나? 근데 여기에 예제가 좀 들어가는데 빠졌어요. 다시 할게. 자산은 소극적이야, 적극적이야? 내가 소유자거나 내가 기업이면 내 부를 극대화시켜야겠지. 가치를 증진시키는 거 나오면 자산관리 찍으시면 되는데, 기출문제 좀 봐도 될까요? 450페이지. 허락 받고 갈게요. 450페이지 가볼게요. 가보시면, 예제가 좀 빠졌어요. 안타깝습니다. 책이 잘 돼 있긴 한데, 조금 부족한 게 몇 개 있어요. 450페이지로 가시면은, 10번 문제 있나? 10번 문제? 해설에 자산관리 있나? 그래서 따라서 AM, 라디오 방송이 아니라 어셋 매니지먼트는 그냥이야 어셋이 자산이야. 자산을 관리해요. 나 지금 해설 보고 있어. 찾았나? 그러면 소유자의 기업의 그냥이야 부를 극대화시켜. 부동산 가치 증진은 자산관리지? 적극적이야, 소극적이야?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밑에 1번서부터 쭉 나와 있는 예제가 있죠. 얘가 시험제란 말이에요. 찾았습니까? 이 예제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빠졌단 말이에요. 언더스탠드? 이해 가셨어? 가볼게. 포트폴리오라는 얘기 들어보셨나?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투자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투자 분석.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포트폴리오는 그냥이야 분산 투자야. 자, 이거를 재투자, 재개발할지 따져보는 거지.
지금 이게 나온단 말이야, 시험 문제. 보고 있어요? 그다음 부동산 투자의 위험 리스크라든지 투자가 들어가면 다 자산 관리란 말이에요. 그다음 부동산 매입 매각 관리라는 단어가 있나? 매입을 싸게 하고 매각은 비싸게 해야 되지. 그다음에 따라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파이낸싱도 전체적인 자금에 대한 조달이기 때문에 이것도 자산 관리 들어가요. 그럼 오른쪽 10번을 맞춰보세요. 10번에 대한 건 몇 번일까요? 관리의 위험은. 지금 무슨 관리하는 거 알면, 감사합니다. 그럼 1번 정도 되겠죠. 생각하셨습니까? 이 지문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박스 있는 거 볼게요. 다음에 포트폴리오 관리, 투자 리스크 관리, 매입 매각, 재투자. 찾았어? 이걸 암기하셔야 된단 말이야. 그게 빠졌단 말이야, 이게. 그래도 다행히 이제 문제집이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으니까 제가 조금 찾아봤어요. 제가 이제 책을 갖고 들어가는 건 계속 다음 시간에 뭘 해야 되는데, 이걸 드리려고 하는 거죠. 찾았습니까? 그럼 이 박스 나오면 이건 무슨 관리다? 자산이에요, 자산. 넘기지 마시고, 거기에 자산 관리가 있고, 넘기지 마. 10번 보고 있어봐. 자산 관리 있어? 재산, 시설이라는 단어가 있지? 이 재산 시설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게 재산과 시설인데, 좋으세요? 가볼게요.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요, 그냥입니까? 전체를 관리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체적인 거니까 어떻습니까? 관리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 요 A에 대한 관리자를 두는 게, 자, 따라서 PM. 자, 거기 보시면 재산 관리에 PM이라고 되어 있나? 그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라는 건 따라서 부동산 관리예요. 이걸 재산 관리라고 간접적으시면 나왔거든요. 나 동그라미 2번 하고 있어. 찾으셨어? 자, 이걸 무슨 관리라고 해? 부동산 관리라고 그래요. 관리라고 하고, 그래서 이거를 건물 및 임대차 관리라고 나왔었거든요.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재산 관리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예제가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따라서 임대차 활동. 자, 이걸 관리하는 요 A에 대한 물건에 있는 놈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임대차를 해야 돼요. 임대도 주고 또 어떻게 돼? 임대도 받으러 다녀야 되잖아요. 맞지? 이걸 이제 PM이라고 재산 관리라고 그래요. 보고 계셔요? 그 밑에 시설 관리라는 게 있어요. 시설? 시설. 이 시설은 화장실 청소는 그냥이야. 외주를 줘. 외주를 주는 게 시설 관리예요. 청소 관리. 자, 그러면 그냥이다. 외주를 준다. 외주를 맡겨버려요. 시설 관리라는 거 보고 있나? 그럼 시설 관리라는 것은, 자, 요거는 FM이고 단순 업무야. 그럼 요거는 적극적일까? 좀 소극적일까? 소극적이죠. 아까 자산은 적극적이었죠. 왜요? 감사합니다. 시설은 감사합니다. 소극적. 찾았습니까? 그럼 얘가 예제가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봐봐. 자, 아까 따라서 위설 안전. 요 기술적 관리가 다 시설 관리에 들어간다는 거죠. 얘기 좀 해보세요. 그 위설 안전은 우리 머릿속에 있죠. 자, 위생은 그냥요 청소 관리예요. 설비 들어갔죠. 그 다음에 보안 들어갔죠. 그 다음에 보존 들어갔죠. 근데 따라서 외주 관리, 에너지 관리, 요런 게 나왔었어요. 시설은. 그러니까 외주나 에너지가 나왔어. 그러면 이따가 내 문제에 아까 포트폴리오, 투자 리스크,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 다음에 투자 리스크라든지 매입 매각 나오면 무슨 관리 찍으셔야 되고, 자산 관리 찍으셔야 되고, 하셔야 돼요. 이따 프린트에 외주 에너지 관리라고 나와요. 그 무슨 관리죠? 시설 관리예요, 시설 관리. 이해하셨어? 자, 시설 관리는 기술적 관리와 유사하다. 위성, 어떻을까? 위설 안전이라는 게 있죠? 그게 들어가면 다 시설이라는 얘기예요. 얘기 좀 해봐요. 그럼 일로 와봐. 자, 따라서 위설 안전. 들어봐요. 위생은 화장실 청소죠? 설비, 보안, 보존 나오면 이건 시설 관리 찍으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따가 이건 그냥이야 외주를 준 거야. 에너지라는 것은 시설이잖아요. 그럼 이따 외주랑 에너지 나오면 무슨 관리야? 시설 관리, 시설 관리. 아시겠죠? 그럼 시설 관리는 그냥이야 소극적이야. 단순하죠. 청소 관리 같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얘한테 너 화장실 청소해. 그럼 얘 짜증내겠죠? 따보세요. 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왜 들어가면 시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아, 힘들어 죽겠다. 그래서 따보세요. AM, 자산, PM, FM. 라디오 방송 같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외주를 준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아까 요 10번 문제는 1번이라는 건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넘겨보세요. 아까 제가 어디 하다가 흥분하다 왔냐면 423이에요. 찾으셨습니까? 자, 기업 관리라는 건 요새 안 나와요. 기업 관리보단 아까 따보세요. 부동산 관리. 아까 재산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있었죠? 그게 들어가는 게 맞아요. 영역에. 그죠? 책이 잘못된 게 아니라 옛날인데 부동산 관리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시설은 적극적이에요? 소극적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그냥이야 시설이라는 게 들어가. 자, 내가 읽어볼게. 지금 423페이지는 피고 계셔요? 내가 읽어볼게. 전문가가. 조용히 해봐. 부동산 시설을! 이라는 단어가 있어? 어머머! 그럼 자산이야? 시설이야? 시설에 들어갔잖아. 웬만하면 여러분 눈높이로 가려고 그래요. 시설이 들어갔죠? 그럼 자산은 그냥 시설 찍으셔야 되는 거죠. 시설을 운영 유지하는 것으로. 따라서 시설 사용자. 찾았죠? 그럼 시설 관리라는 거죠. 기업의 여타 부분에 대해서 단순한 업무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에너지 외주 기억나시죠? 청소하라니까 짜증내죠? 한 번만 다시. 어떻게? 다시 한 번. 아, 감사합니다. 그럼 이따가 설비, 외주, 에너지 관리면 시설 관리 찍으셔야 돼요. 맞나요?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이제 딱 하나만 묶어서 보시면 425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셨나? 따라하세요. 자가관리. 넘겨보세요. 위탁관리. 혼합관리.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주체입니다. 주체. 주체라는 것은 3방식인데 3가지 방식이 주체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자가라는 건 남한테 맡기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해요? 그럼 가장 오래된 방식으로 소규모 부동산에 사용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위탁관리를 낳게 한다는 것은 자, 점점 도시화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면 건물이 저층화되어 고층화돼요. 건축 기술이 발달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대량으로 임대하는 애들이 부재 소유자, 거기에 주소에 없는 사람들이 위탁을 맡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자가라는 것은, 자, 따라합니다. 지읒 들어간다. 따라서 자연관리, 자치관리, 직접관리. 자, 이런 거랑 자가랑 똑같은 용어고, 위탁은 그냥요, 간접이에요. 간접. 외주관리다. 이렇게 보고요. 혼합은 합친 거죠. 근데 혼합은요, 들어보세요. 혼합은 이따가 제가 파란 색깔 위로 가는데, 내가 일부하고 남한테 맡기면 책임 소재가 분명해요? 좀 불분명해져요? 불명해지죠. 그래서 얘는 책임 소재가 분명히 나와야 돼. 앞에 무조건 불이 들어가야 돼. 불분명히 들어가야 돼요.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과도기에 책득되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자가, 혼합, 위탁으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 하신 분들 위해서 422페이지 가시면 혼합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혼합은 1번. 혼합은 자기관리에서 위탁관리 넘어가는 어디에 채택되는 방식이에요? 과도기에. 그럼 얘는 필요한 부분만 위탁하고 일부를 직접 관리하죠? 그래서 보통은 주로 청소나 설비 같은 기술적 관리는 보통 맡겨요. 협의는. 나머지 법률적, 경제적으로 맡기는 자기가 하는데 반드시 해요. 일반적이에요. 바뀔 수도 있죠. 그럼 오른쪽에 장단점에 굵은 글씨 파란 색깔 단점. 얘는요. 부동산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분명, 불분명.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좌측에 그 장기와 자가와 위탁을 이제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가볼게요. 공부하셨으니까. 자가는 그냥요, 자기가 직접 해요. 그러면 그냥요, 기밀 유지가 돼요. 보안 관리, 애호 정신이 높겠죠? 대답 좀 해봐요. 대화를 합시다. 자기가 하니까.
남한테 안 맡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에 대한 지시, 통제력이 굉장히 강할 것이고, 종합적인 또 우리가 운영이 가능하죠. 근데 얘 그냥요, 타성에 적기 쉬워요. 그러면 단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전문업자를 활용하지 못하고, 이 본업에 전념할 수가 없죠. 근데 위탁관리는 어떻게 돼요? 그냥입니까? 타성을 방지합니까? 소유자가 본업에 전념할 수가 있죠. 근데 자기처럼 안 해주니까 기밀 유지가 됩니까? 얘는 안 됩니까? 애호정신이 좀 낮겠죠. 종합적 관리가 쉽지가 않겠죠? 자, 그러면 오늘 프린트 3번 문제를 풀어봅니다. 스타트. 시간이 많이 걸리실 것 같아서 아니요, 진짜 뭐 한 2, 3분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만 부동산 관련된 생각자 보는 것은 자, 1번을 가죠. 칠판 인력 칠판 인력은 뭐야? 경제죠. 그럼 제가 시험장 갔으면 좋겠죠. 못 간다는 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기 딱 시험 보시면 인력 있어요? 이거 뭐예요? 얼마나 좋아, 경제죠. 그죠? 틀렸지? 기억이 법률적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고쳐야지. 그렇죠? 어머, 계약 나왔다. 법률적. 그럼 바꿨다는 얘기죠. 어? 그러면 인력 나오면 못 찍고? 경제적. 계약 나오면 법률적이라는 거죠. 계약은 그냥요, 법을 알아야 돼요. 인력은 아까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 돈 많이 주잖아요. 걔네들한테 인력을 잘 뽑아야지만 우리 돈을 북대화시키는 거예요. 이해해야 되는데. 그 다음 봐봐. 위설 안전. 안전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자, 건물에 화재가 날 수 있죠. 그럼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게 기술적인 보안 관리는 맞죠.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이 바뀌었죠. 얘기가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뒤에 기출문제 하나 풀었죠. 투자 영역이라는 단어가 있나? 그럼 투자 영역 나왔다, 프리파이낸싱, 건물 매입 매각, 투자 리스크, 포트폴리오 관리는 자산관리 들어갑니다.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산과 시설을 바꿔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 기술적 설비 외주 있지. 제가 화장실 청소지. 청소하라니까 뭐라 그래? 아까 뭐라 그래, 아까? 시설이잖아요. 아, 힘들다. 그럼 시설 관리가 되겠죠. 그러면 2번하고 3번이 바뀌었잖아요. 그런가요? 자, 자가관리는 자기가 직접 하니까 위탁관리에 비해서 보안관리 기밀 측면에서 더 불리할까? 유리하죠. 그럼 정답은 5번이 정답이죠. 그런가? 자, 혼합은 시설관리를 위탁할 수 있죠. 근데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불명한다는 단점이 있다. 정답 5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1번이 왜 틀렸는지 지적해보세요. 4번에 1번. 있다 하면 네가 언제 그랬을까봐 확인하고 들어가요. 4번에 1번이 왜 틀렸을까? 칠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 아까 건물에 금 간 거 있었죠?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 있잖아요. 이건 무슨 적 측면이에요? 기술적 측면이죠, 기술적. 그래서 아까 했을 때 바로 했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기술적이에요? 경제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경제적은 순수익의 극대화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시험 문제 물리적, 기능적, 하자 이런 거 나오면 이건 뭐야? 기술적 측면을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오늘 안 했던 427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넘겨보세요. 넘기셨어? 그럼 따라서 관리 활동. 이제 분류와 활동이야. 활동이죠, 활동. 활동. 제목이 달라. 약간 분류였고, 그지? 그래서 아까 따라서 복합 개념, 영역, 주체라는 건 분류였죠, 그죠? 근데 이제 관리 활동은 어떤 게 있느냐 물어보는 거야. 관리 활동. 활동을 잘해야 돼. 그래서 관리 활동은, 자, 처음이니까 조심스럽게 들어갈게요. 여기 처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게 되면, 페이지 427페이지는 보고 계시죠? 주거용은 주택이잖아요. 사무용이라는 건 모르실 분 없겠죠? 매장용이라는 게 있나? 이건 사람을 매장시키는 요지가 아니라 쇼핑센터나 백화점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냥요, 상업용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파란 색깔, 3번에 가시면 임대인은 임차인 사이에 지나친 경쟁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임차인의 혼합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 넘겨보세요. 공장은 그냥요, 공업용이에요. 공업용이고, 특수 목적은 이제
우리가 공공건물이라든지 병원 이런 것들이 특수 목적인데 참고만 하시고요. 어머머머 거기 보시면 임대차 관리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이것부터 시험인데 임차인의 선정 기준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 그래서 세 가지를 잡아볼게요. 주거용이 있고 공업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매장용은 상업용이에요. 상업용. 그러니까 쇼핑센터나 백화점이죠. 그 다음에 얘는 사무실과 이제 공업용이 되겠는데 임차인의 선정 기준이에요. 임차인의 선정 기준. 자, 주거용은요, 사람들끼리 그냥 잘 어울려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연대성, 유대성이라고도 해요. 연대성을. 연대성이라는 게 있어요? 유대관계를 잘하자는 얘기 들어오셨죠? 유대성이라고도 맞고, 연대성이라도 맞아요. 연대성. 자, 그래서 연대성. 자, 그 다음에 공업용은요, 목조 건물에 화학공자 같은 거 들어서면 불타죠. 얘기해봐요. 그러면 거기에 사무실 공업용은 적합성이라는 단어가 있나? 자, 이건 사람과 사람 간에 어울리는 게 아니죠. 그 용도가 그 목적에, 임차하는 목적에 그 용도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합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적합성. 무슨 성? 적합성. 그 다음에 매장용 부동산은 그냥입니까? 매출을 많이 올려야 됩니까? 예상 매출액이라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 매출액도 맞고 가능 매상고도 맞아요. 가능 매상고도 맞고 예상 매출액도 맞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따라해보세요. 수익성. 수익성도 똑같아요. 수익성도 똑같고 여기까지 이제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이라는 거 나와 있죠. 자, 임대차 계약. 이제 계산 문제가 한번 나오는데 임대차 계약입니다. 주거용은 조임대차라고 돼 있나? 아까 조하고 총은 똑같았죠. 도총 임대차예요. 전체를 다 낸다는 거죠. 전체를 다. 그래서 이 주거용은 자 거기 보시면은 자 조임대차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 순임대료와 운영경비를 다 포함해서 내라는 얘기예요, 임차인한테. 그래서 우리가 순임대료가 만약에 70만 원이고, 자, 거기 보시면은, 거기에 영업경비, 거기 보시면은 운영경비라는 게 있죠. 이걸 다 내요, 운영경비를. 운영경비가 만약에 30만 원이다. 그럼 다 100만 원을 그냥 다 내버리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다 낸다. 그럼 다 내면은 임대인이 그걸 받았죠. 받아서 지불하는 거예요. 그 주거용 부동산이 일반적으로는 다 내겠죠. 순임대차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그럼 순임대차는 자, 이 적합성의 이 공업용은 순임대차가 되는데요. 자, 이거는 순임대료만 먼저 내요. 내고 자, 요거를 70만 원 내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운영경비는, 따라해요. 운영경비는 협상을 한다. 그럼 어디까지 낼 건지를 협상해서 내면 되겠죠. 그런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운영경비를 협상해서 내요. 그래서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3차가 있으면은, 자, 2차는 1차에다가, 따릅니다. 보험료를 플러스 시키고, 그 다음에 3차는 2차에다가 유지수송비를 플러스 시켜요. 유지수송비. 자, 그러면서 그냥요, 점점점 늘어나요. 그럼 3차는 다 내는 게 우리가 일반적이겠죠.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볼게요. 지금 순임대차는 보고 계십니까? 자, 순수임대에서 다 내는 거예요?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낼지를 봐야 되죠. 몇 차가 있어요. 자, 그러면 1차, 2차, 3차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1차를 암기할 필요는 없죠. 그럼 시험 문제는 2차는 1차에다 뭐 플러스? 보험료. 3차는 2차에다가 유지수송비를 플러스 시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가장 이제 주로 공업용이고 특히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건 1차인데 3차를 또 많이 가장 쓰거든요. 자, 그럼 갑니다. 들어볼게요. 자, 요거 2차는 1차에다가 뭘 플러스 시키고 3차는 2차에다가, 그럼 3차는 다 내는 거잖아요. 그럼 시험 문제가 보험료 나오면 몇 차? 유지수선비 나오면. 자, 보험료 몇 글자야? 얘가 4글자야? 5글자. 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럼 따라서 짧으면 2차다. 길면 3차다. 그럼 보험료하고 유지선비 중에서 유지선비가 더 길잖아요. 쉬는 시간에 연구한 거야. 아시겠죠? 그죠? 그럼 보험료 나오면 몇 차? 유지선비 추가하면 3차가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거기까지는 좀 안 물어볼 것 같아. 더럽게,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까지 낸 놈이 진짜 나쁜 놈이죠. 근데 안 나온다고 했다가 내가 나오면 내가 또 모자 쓰고 다녀야 되잖아. 그러니까 할 때까지 간단 말이야, 내가 지금.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 해주긴 해줘야 돼. 힘들어 죽겠어. 목이 아파 죽겠어, 지금. 비율임대차라는 게 있죠.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계산 문제 나왔는데, 요거보다 좀 다르게 나왔거든요. 나중에 이제 계산 문제를 풀 겁니다. 기출. 그래서 31회 때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비율임대차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는 그냥입니까? 이 매장용은 상업용이죠. 그럼 상업용은 그냥이요. 얘네들이 장사를 해요. 장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손님이 적게 와야 돼요? 많이 와줘야 돼요? 많이 와줘야지만 매출액을 많이 올릴 수 있잖아요. 대화를 합시다. 그러면 갑이라는 놈이 매출을 많이 올렸는데 이 건물 입장에서는 어떨까? 그냥입니까? 유동인구가 많습니까? 그러면 그냥요 건물에 손상이 와요. 그러면 너 매출액을 올린 것만큼 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율임대차 지금 보고 계셔요? 그래서 얘는 매출액에 대한 비율을 내라는 거죠. 그러면은 비율임대차는 자 시험 문제 똑같이 나오진 않지만 유사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기본 임대료가 없어야 돼요? 기본 임대료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여기다 추가적으로 더 받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기본 임대료가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되고 그냥이야 추가적으로 더 받아. 그럼 거기 보시면은 총수익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총소득이라는 거 들어오셨죠? 그럼 우리가 그 밑에 가볼게요. 비율임대차는 그냥요 매장용이에요. 자, 예컨대 매월 기본 임대료가 얼마죠? 200만 원. 그럼 200만 원은 그냥이야 기본적으로 내야 돼. 내야 되죠.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대학교 때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왜 그 나이트나 이런 데 가면 기본 있죠, 기본. 나만 갔나? 기본 안 가보셨어요? 기본을 5만 원이다. 그럼 웨이터가 와서 먼저 깔아요. 죽겠다. 그럼 그냥 애들 기본은 내야 돼. 내고 맥주 2병이요? 그럼 더 갖다 주잖아, 그지? 더 추가적으로 내는 거야. 괜히 했다, 씨. 마이너스 했어, 진짜. 그럼 기본 내야 되네? 그럼 그냥이야 추가로 더 받아. 매출을 올리면 더 받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컨대를 보고 있어요? 그럼 기본 임대료 얼마를 먹고 들어가야 돼? 200만 원. 월 조소득이 총소득이에요. 5천만 원을 초과한다고 돼 있죠. 5%를 적용하겠대요. 그러면 이번 달에 월 7천만 원을 벌었잖아요. 보고 계셔? 그럼 7천만 원에서 얼마를 초과하는 부분? 5천만 원이잖아요. 그 2천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2천만 원에 5%를 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니 계산기 갖고 와. 그러지 마시고요. 자, 따라서 5%는 10%의 반이다. 그럼 2천만 원의 10%는 200만 원이죠. 그럼 200만 원의 반띵은 100만 원이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자, 따라서 5%는 10%의 반이다. 그럼 2천만 원의 10%는 200이잖아요. 반띵은 100만 원이 되겠죠. 그럼 합이 300만 원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셨어? 이게 비율임대차란 말이에요. 매장용 부동산.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똑같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부분에 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기술특강 해드리고 이해 가셨나?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저장해 놓으신 게 자, 주거용은 그냥이야 연대감이 중요해. 유대성이죠.
쾌적성, 편리성, 조임대차죠. 상업용은 수익성, 매출액, 비움대차고 공업용은 생산성, 비용적인 순임대차다. 적합성이고. 자, 밑에 1차에 보험료 더하면 2차가 되고 2차 유지관리비 들어가면 수선비 들어가면 3차죠. 그래서 1차가 일반적이고 3차가 가장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거기 밑에 건물의 내용 연수로 갈 거고요. 다음 주에 이제 제가 가고, 그래서 다음 주에 갈 겁니다. 다음 주에 이제 가고, 그 다음에 전 페이지 가시면 제가 안 한 것은 있지만 옛날에 했기 때문에 425페이지 그냥 박스를 볼게요. 자, 425페이지 가시면은 부동산 유지 관리 활동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일상적은 그냥이요. 통상적으로 늘 하는 거예요. 대응적은 사후적, 수정적이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방적이죠. 예방적은 사후예요, 사전적이에요. 가장 중요하다고 돼 있죠. 그래서 예방적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셔서 요거 429를 가기 전에 요거 잠깐만 볼게요. 오늘 처음 했기 때문에 조금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좀 매듭을 짓습니다. 일로 와봐요. 주거용은 그냥요 서로 어울려야 돼요. 유대관계라는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연대성이라고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임대차고, 공업용은 목적 우물에 화학공장 들었으면 안 되죠. 적합해야 되고, 공업용은 무슨 임대차? 순임대차고, 매장용, 상업용은 그냥입니까? 매출액을 올려야 됩니까? 가능 예상도가 중요하고 비율임대차로 가는 거 맞죠?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모의고사를 보면요, 요 두 개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요 두 개가. 그죠?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가볼게요. 주거용은 무슨 임대차예요? 조임대차가 되죠. 거봐. 지금 까먹었잖아. 주거용은 조예요? 주거용 뭐라고요? 총. 공업용은 무슨 임대차예요? 순임대차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주거용이 지읒 들어갔죠? 순에 지읒 들어가요? 조에 지읒 들어가요?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공돌이의 반대는 공순이죠. 여러분들, 저도 초라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가야지. 그래서 공순이. 자, 그럼 갈게요. 주거용은 순임대차예요? 조임대차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지읒 들어가잖아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공업용은 공순이 아시죠? 그럼 조예요? 순이에요? 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해 갔나? 그 다음 갈 때까지 갈게. 자, 주거용은 연대성이라고 나와요? 유대성으로 나올 수 있어요. 공업용은 적합성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설날이나 우리가 추석 때 한국 영화 걸작선에 주유소 습격 사건, 설경구 나오는 공공의 적이라는 거 배우셨죠? 보셨죠? 공공의 적. 개인이 하는 것 같다, 이거. 그럼 주거용은 무슨 성? 유대성. 공업용은요? 적합성이라는 거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잡고 다시 갈게. 주거용은 무슨 임대차? 조임대차. 공업용은 순임대차. 얘는 주유소, 유대성 나올 수 있죠? 얘는 공공의 적, 적합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우리가 세 박자로 가볼게. 만약에 시험 문제가 주거용이 나오면 우리 시험 문제가 그냥이야, 연대성이야, 순이야, 조야, 조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어떤 감독이 나한테 영화에 좀 이렇게 출연해야 돼. 그래서 내가 조연주면 안 한다 그랬어. 주연조. 아씨, 미치겠다. 주연조. 주가 뭐죠? 연이. 조임대차죠. 괜히 마이너스 되는 것 같다.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한번 하시는데, 이건 처음이니까 안개가 좀 그래요. 아시겠죠? 다시 한 번. 자, 따라서 주연조. 주가 뭐예요? 연이. 조가. 이게 암기할 수 있겠죠? 공업용은 순임대차 이렇게 해서 체크하시면 바랍니다. 아시겠죠? 비율임대차가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제가 기출문제 할 때 좀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기출특강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를 이제 3시서부터 6시까지 또 나갈 겁니다. 나가서 다음 주에는 이제 제가 여기 이제 화면을 좀 쏴서 PPT를 좀 이용하고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계산기를 좀 꼭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